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라니 화분과 그리고 이렇게 다육이 6종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다육이를 처음 시작한 왕초보 분하고 함께 다육이 분갈이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은 또 답변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를 처음으로 접하시고 아직 분갈이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완전 왕초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육 집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집사님이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인데요. 다육이 입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또 집사님에게 맞는 화분도 골라드렸고 제가 특별히 또 집사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라니 화분 분홍 꽃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와서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좀 하고요. 그리고 제 화분 라니의 벚꽃 화분하고 뒤에 보라색 꽃 화분에다가 오늘 분갈이를 할 건데요. 오늘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목소리만이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아이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비안트예요. 비안트. 물들면은 달달하게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꽃대가 올라왔는데 제가 잘라냈어요. 입문하시는 분이 초보자 분들께서 쉽게 키울 수 있도록 성질이 착한 아이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비안트 이렇게 예쁘게 손톱 끝이 앙증맞게 물드는 요 아이, 비안트라는 아이 되게 착하거든요. 요 아이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름 붙인 핑크라니. 지금 핑크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거래대 밖에서.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야생 콜로라타, 도테랑과 비슷한 그런 아이거든요. 여기 아이도 예쁘게 물들었죠. 그리고 멀티카울 립스틱, 여기는 샤포테 삼두, 블루엘프, 예쁘게 물든 블루엘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아이를 한번 분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떤 아이가 제일 예뻐요? 이 중에서? 집사님 생각하기에 어떤 아이가 제일 예쁜가요? 저는 이 아이요. 샤포테. 아유,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샤포테 아이를 선택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 아이를 함께 분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보 집사님, 이 아이는 샤포테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제가 키워보니까 가격은 좀 있는 아이이긴 한데요. 좀 성질이 되게 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조금 통통하면서 좀 짧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는 아이예요. 네. 그래서 초보자님들이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성질의 아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집사님, 초보 집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 아이를 분갈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져보실래요, 집사님? 네, 어떤가요? 입장이 좀 말랑말랑한가요? 딱딱한가요? 딱딱한 거. 그쵸. 이렇게 딱딱할 때는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지 마시고요. 우리 초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를 베란다 안에서 키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베란다 안에서 키울 수 있는 흙을 배합을 좀 했어요. 네. 그 흙은 상토가 많이 들어있지 않고 마사와 사냐초와 훈탕과 펄라이트와 질석을 조금 많이 비율을 많이 넣었어요. 네네. 그래서 비교적 마사 비율을 한 8 정도로 높였고요. 그리고 배양토 비율을 2나 3 정도로 좀 낮췄어요. 그래야지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목이 길어지고 요 입장과 입장 사이가 많이 커지고 콩나물처럼 길어지는 거를 웃자란다고 하는데요. 네네.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한 분갈이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숙을 하거나 베란다 거리대에서 키울 때는요. 오히려 상토의 비율을 5 정도로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초보 집사님처럼 베란다 안쪽에서 키울 경우에는 네. 마사 비율을 좀 더 높여주셔야 돼요. 7이나 8로. 네네. 그래서 상토는 2나 3으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아이 먼저 샤포테라는 아이를 먼저 제가 함께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좀 털어야 되겠죠. 네. 털 때는요.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다육이를 구입을 해 오면 요런 포트에, 이런 플라스틱 화분 포트에다가 심겨져 있어요. 그럼 요 아이를 이제 포트에서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요. 요런 핀셋이 있으면 좋아요. 지금 없으니까는 제가 하나를 드릴게요. 구매하세요. 그래서 이 핀셋을 이용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살짝 떠내요. 이렇게 떠내서 포트에서 분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육이에 하얀 분이 있을 경우 맨손으로 하면 분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고, 또 손 보호하시려면 장갑을 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일단 머리를 잡고 여기를 털어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집게로 하셔도 되고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일단은 머리를 잘 잡고 나서 이렇게 포트에서 분리해낸 것을 흙도 털어내고, 그리고 누렇게 이렇게 하엽진 거 있죠. 이런 것도 정리를 지금 해주셔야 돼요. 분갈이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제대로 분갈이가 한 이후에는 뿌리 정착도 해야 되고 또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미리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너무 급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하엽도 정리 안 하고 그냥 심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는 건드리지를 못하니까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흙을 털 때 하엽 정리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장에서 이 다육이를 키울 때 여기는 거의 상토나 피트모스 같은 그런 영양가가 많은 흙에다가 분갈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키우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웬만하면 깨끗하게 다 털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혹시라도 농장에서는 대량으로 키우기 때문에 요 흙 속에, 그렇지 않은 농장이 더 많아요. 네네. 근데 혹시 흙 속에 깍지벌레나 아니면 다른 균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웬만하면 흙은, 초보님 같은 경우에는 흙은 웬만하면 털어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털 때도 있고 안 털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웬만하면은 흙을 좀 털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털다 보면 뿌리가 좀 제각기죠. 네. 길쭉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를 가위로 요만큼을 커팅을 해주세요. 잘라도 괜찮아요? 네. 네. 그 대신에 자르고 난 다음에는 네. 날씨를 보셔가지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하루 이틀 뭐 일주일이면 다 아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여기에 세균이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조심해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웬만하면 베란다에서 분갈이 해주시고 한 1, 2주는 그냥 지켜보시면 되니까, 물 안 주셔도 되니까요. 네. 그냥 잘라줘도 상관이 없답니다. 네. 뿌리는 이제 가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완전 잘라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한 5, 6cm, 뭐 10cm 가량 남겨놓고 밑에는 살짝 정리해주세요. 그래야지 뿌리를 여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더 내려야지 다육이가 더 짱짱하고 건강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보님들 같은 경우에는 관엽식물 분갈이 하는 것처럼 뿌리를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심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요, 그게 제가 다육 생활을 지금 거진 한 6, 7년 정도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뿌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고 심을 경우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해서 뿌리 활착을 할 때보다 오히려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생명력이요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스스로 재생하려는 그런 능력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더 금방, 하얀 뿌리가 더 잘 내려요. 신기하죠? 네네. 네. 그래서 뿌리를 좀 잘라주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리해야지 화분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안착할 때요, 심을 때도 더 편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일단은 얘를 제가 분갈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화분을 이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우리 초보 집사님 제가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했죠? 너무 예쁘고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샤랄라하게 생기셨어요. 자, 그러면요, 요 위에다 올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화분과 이게 보일 것 같아요. 베란다 안에서 키울 때는요, 저는 예전에 막 모래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망사천을 사용하는데요. 이 망사천은 어디서 구입하시냐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셔요. 근데 그냥 천가게에서 한마 두마 끊어다가 그냥 사용하는 거고요. 요즘은 인터넷 지마켓이나 쿠팡에서도 이렇게 한마 두마씩 끊어서 파니까요,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왜냐면요, 양파망 쓰시면 돼요. 아, 방법이다. 네네. 아, 초보님들은 모르시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파망 잘라서 쓰시고요. 요거는 깔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랑 두 개를 같이 써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흙이 조금 덜 떨어질까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정을 위해서요, 이렇게 굵은 마사 있죠. 이렇게 굵은 마사로 여기에 이렇게 먼저 깔아서 고정을 좀 시켜줍니다. 그리고요, 다육이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마사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해요. 네네. 그래서 깔 때는 이렇게 굵은 마사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 복토할 때는 조금 더 가는 마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구별해서 사용을 해요. 깔 때는 조금 굵은 중마사나 대마사 사용하시고, 네네. 그다음 위에다가 복토를 할 때는 가는 마사나 소마사를 사용하시는데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 때는 구분을 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요, 하나를 그냥 사용해요. 구별 안 하고 귀찮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또 다육생활 하시다 보면 또 터득하게 되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화분에다가 제가 믹스해 놓은 이렇게 분갈이 흙을 집어 넣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문하시는 초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를 키우시기 때문에 마사, 그리고 사냐초, 그리고 훈탄, 펄라이트, 질석을 제가 8 비율로 썼어요. 그리고 배양토를 7 비율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를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털었던 요 샤포테를요,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어보면은 어느 정도 뿌리가 요게 이렇게 닿나 안 닿나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흙이 조금 부족한 듯 해요. 그러면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나서 여기에 흙을요,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화분의 앞과 뒤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잘 보시면서 화분을 앞과 뒤가 어떻게 다육이가 안착을 했을 때 예쁜가를 생각을 하고 심으시면 되거든요. 집사님이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예쁜가요? 아니면 다육이를 돌려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예쁜가요? 이렇게 봐가면서 그냥 막 무턱대고 하면 앞뒤가 바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얘가 좀 이렇게 와야지 예뻐 보이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저는 네. 이렇게 예쁘거든요. 어떤가요? 예뻐요. 네, 그럼 이렇게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갈이 할 때 요런 이제 흑삽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 쇼벨, 이 브랜드 이름이 쇼벨인데요. 쇼벨을 좀 사용해요. 아까 흙을 집어 넣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안착하고 나서는 쇼벨이 입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네네. 이렇게 수저를 사용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방에 있는 도구들을 이렇게 갖고 나와서 분갈이를 할까? 처음에 그런 생각 드시겠죠? 근데 나중에 분갈이를 해보다 보면은, 아, 이것만한 도구가 없구나 싶으실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얘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시고요.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고, 네. 다육이가 뜨지 않게 뭐 잡아준 다음에 돌아가면서 물레가 있으면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다육이는 들지 말고요. 머리만 살짝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요. 지금 흙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겉에만 흙이 붕붕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까지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저 뒷면, 그래서 숟가락이 제일 좋아요. 수저 뒷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흙을 꾹꾹 넣어주세요. 그리고 뿌리가 제가 잘라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뿌리가 잘 활착이 되게 하려면은 뿌리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저 뒷면을 이용해서 뿌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흙들을 조금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네.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뿌리가 몸살을 좀 앓거든요. 그러면 다육이가요, 감기할 듯이 비실비실 거려요. 그것도 나중에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흙을 더 이렇게 수저로 밥을 떠먹여 주듯이 이렇게 채워 넣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저 뒷면으로 다시 밀어 넣듯이 꾹꾹 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요, 어느 정도 이제 배양토, 배합한 흙을 우리는 비빔밥이라고 해요. 흙을 비볐거든요. 그래서 비빔밥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빔밥이 어느 정도 다 이제 다육 심겨졌다 그러면 요 위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이 흙들이 자꾸 유실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 다육이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마사를 복토를 해줘요. 그래서 복토를 해주거든요. 이제 저는 약간 이거 중마사예요. 중마사로 살짝 복토를 좀 해줄게요. 네. 소마사로도 이제 복토는 하는데요. 중마사, 소마사는 마사의 굵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파는 업체마다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구입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복토를 해주고 나서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는 복토하고 이렇게 마사끼리 어느 정도 빈 공간을 채워줘서 혹시라도 다육이가 뜨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다육이가 고정이 흙에 이렇게 밀착이 잘 되면서 몸살을 좀 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해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흔들리지 않게 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분갈이는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잠깐 정리 좀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분갈이는 다 했고요. 요거는 이제 도구를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요, 에어브로어예요. 요게 이제 옛날에는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불어서 먼지 터는 용도로 했던 거를 아마 착안을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에어브로어를 이용해서 여기에 흙을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물을 주거든요. 네네. 물을 줄 때도 여기 로제트 안에 여기가 물이 고여 있을 때도 이렇게 로제트 안쪽에 물을 이렇게 털어주셔야 돼요. 이 로제트 안쪽에가 가장 연약한 부분인데 여기에 물이 한동안 오래 고여 있으면 혹시라도 물음이 올 수도 있고, 얘가 연약한 부분이 혹시라도 상처 부분에 물이 오래되어 있으면 세균이 또 번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항상 이렇게 털어주시고 먼지도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원래 뿌리 활착을 위해서 살짝 분무를 좀 해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뿌리 활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분무를 할 건데요. 분무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분무기 있죠. 요거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대용량 분무기가 요즘은 재료상가나 아니면 엑스플랜트 이런 데서 팔거든요. 네. 그런 자동 분사기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네네. 저는 그냥 이렇게 살짝 분무를 좀 할게요. 네. 아까 뿌리를 커팅을 했죠. 네네. 그래서 밑에 흙까지 충분히 젖을 정도로 주면 안 돼요. 네네. 그러면 뿌리에 잘라진 커팅 단면에서 상처가 나서 혹시라도 물음이나 아니면 세균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육이가 훅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겉에 마사가 젖을 정도로, 그리고 다육이가 살짝 젖을 정도로. 네. 저는 그리고 사실 이 화분을 세수를 좀 시켜줘요. 왜냐면 반딱반딱하면 화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수를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에어브로어, 네. 우리는 이걸 물뽕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물뽕뽕이로 여기 로제트 안쪽에 이렇게 털어주면은, 물뽕뽕이 잘 어울리네요. 그러면은 이제 분갈이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떤가요? 너무 예뻐요. 라니 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제가 샤프테를 분갈이를 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아이들 다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벌써 많이 지났네요. 저거는 제가 나중에 분갈이를 해서 내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분갈이를 샤프테 하나만 분갈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집사님 어떻게 분갈이 하는 거 보니까 어떤가요? 하실만 하겠죠?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어렵진 않겠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그러면 이번 영상은 초보 집사님 제가 설명해 드리는 영상 1탄으로 그러면 마무리 짓고요. 네. 그러면 내일은 집사님께서 직접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실래요? 괜찮네요. 제가 또 옆에서 네. 봐드리고 할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평생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네네. 한번 입문하기가 어렵지. 입문 한번 하시잖아요. 다육이의 매력에 푹 빠지셔가지고 여러 종류의 다육이에 푹 빠지셔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분갈이하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나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내일 2탄에서 네. 분갈이를 직접 해보시면서 네. 궁금한 것 또 저랑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갈이 왕초보 집사님을 위한 분갈이 오늘 1탄 마무리 짓고요. 그럼 저는 내일 직접 분갈이 하는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즐거운 다육생활 되시고요. 저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